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좀 특별한 훈련을 했는데요. 제가 그게 무슨 훈련이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의 WMD, 즉 생화학무기를 비롯해서 핵무기를 회수하는 단독 훈련을 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설레발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국방 정책은 이 외교 정책 그리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혹시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로 오늘 밤에 투입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준비를 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군이 하는 말이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북한의 WMD를 회수하는 작전에 대한 훈련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미 국방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다.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4월 5일 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 우리 한국의 서훈을 비롯해서 한미일 국가안보 보좌관들, 국가안보 실장들이 모여서 북한의 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브리핑을 했죠. 이제 이 바이든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그런 이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국방부는 군을 어떻게 움직여서 그 행정부의 정책을, 외교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거냐라는 그 작전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이 존 커비는 해군 소장 출신이에요. 해군 정보국장 출신의 퇴역 장군인데,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바이든 캠프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됐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그런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 대북 정책이 검토 중이다. 아직 무언가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작전을 준비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보도자료가 4월 2일 날 그때 나왔었죠. 한미일 회담 이후에 한미일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3급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대한민국 서훈 안보실장이 밝힌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서훈은 북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귀국해서 공항에서 브리핑하기로는 또 중국과 협력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여기서 짓거리고 있는데, 중국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데 서울은 중국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이제 이 우리 정부 고위 관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거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입거 돌뒤, 입만 열면 거짓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가 아주 촘촘하게 북한을 옥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더 늘려가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국 더 제재를 더 강화한다. 그리고 그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들은 더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데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산 방지. 지금 이 확산 방지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북한 핵 문제를 글로벌 문제로 지금 승화시키겠다 이거죠.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건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야. 왜? 이 핵무기가 중동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유럽 니들하고 관계없어? 이제 이 말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억제력 강화, 이것은 이제 핵우산을 확실하게 씌워주겠다라는 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 아주 강경하게 북한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 인사이동을 통해서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을 바꾸었어요.
바꿨는데 3월 30일부로 이 사람이 왔는데 마크 셰퍼라는 준장입니다. 이 마크 셰퍼 준장은 네이비실에서만 근무한 네이비실 특수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1년 이후에 특수공작을 10호에 15번 이상 작전을 수행을 했고 최근에는 동유럽에서 회색지대 공작팀 휘장 없는 특공대 부대를 지휘해서 동유럽의 정권이 바뀌도록 하는 이런 그 회색지대 전술의 천병으로서 활약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특수전 사령부의 작전기획 참모 부참모를 역임하고 진급을 해서 왔는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뭐냐 대한민국에 오는 이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은 임무가 특수작전 하는 임무가 아니고 유사시에 미 해군 증원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군 증원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의 접안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 뭐 배가 한두 척이 아니고 뭐 수십 척의 배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걸 다 할당을 해서 이 부두 저 부두 한국의 부두도 증발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들어온 전력들이 무리 없이 전투를 할 수 있고 전방에 추진하고 할 수 있도록 보급을 또 지원을 해주고 이제 이런 임무를 하는 사령부가 바로 주한미군 해군사령부입니다. 여기 사령관이니까 당연히 항해병과 또는 가끔 이제 항공병과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임무에 배라고는 항해병과라고 해보지도 않은 오직 특수전만 했던 특수전 전문가가 왔습니다. 뭔가 한국에서 특수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장면이죠. 이런 와중에 또 미국은 오키나와 가데나에 AC-130J를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마크 셰퍼 장군이 한국에 발령받기 바로 전날 이 3월 29일 날 AC-130J가 배치가 됐는데 이제 특수전 하러 적진에 침투한 아군 병력들에 대한 화력 지원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30mm 기관포 빠바박 쏴주고 105mm 곡사포 꽉꽉 쏴주고 해서 적의 증원군들이 우리 특수부 부대들을 에워싸서 화력으로서 제압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이제 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덩치 크고 뒤뚱뒤뚱한 수송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녀도 그럼 적은 가만히 있냐? 지대공 미사일로 쏴버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자전기가 같이 들어가서 적의 레이더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든 상황에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뚱뚱하고 덩치 크고 기동성이 느리고 하더라도 적의 미사일을 맞을 일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선회하면서 적을 때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AC-130의 기본적인 무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오키나와에 들어온 이 AC-130은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제가 이제 빨간 원을 두 개를 해놨는데 빨간 원 두 개 있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 탐지 장비 클리어 적외선하고 광학 탐지 장비처럼 생겼죠. 그래서 뭐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전 항공기니까 탐지 장비가 저렇게 있나 보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탐지 장비가 아니고 미국이 개발한 최신형 레이저 무기였던 겁니다. 이 전진 배치된 고스트 라이더가 갓 배치된 비밀 무기를 싣고 온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기 아까 있었죠? 그리고 기수 쪽에 또 이렇게 있죠? 해서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60kW 출력의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쏘았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불타버려요, 차량이. 그래서 차량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는 이제 모사를 위해서 이렇게 마치 스타워즈의 광선검처럼 뭔가 불빛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빛이 없어요. 그냥 무색의 어떤 빛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와서 내 차가 왜 이렇게 불타는지도 모르게 그냥 오래돼서 고장났나 보다 하고는 그냥 불타버린 겁니다. 직접 쏘면 직접 죽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파괴시켜버리는 무기를 두 개나 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타격하면은 사람을 아주 약한 짧은 순간에도 사람을 찢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거, 엔진 같은 거는 조금 더 시간 더 줘서 찢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개를 싣고 왔으니까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찢어서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제 적의 증원군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특수부대들이 지금 이제 탈출을 위해서 임무를 마치고 탈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기가 들어가서 우리 특수부대를 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의 증원부대이 쫙 오고 탱크, 장갑차 막 옵니다. 못 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AC-130은
105mm 포나 30mm 기관포 등을 가지고 이제 탱크나 장갑차의 상부 장갑을 때려서 못 오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꽝꽝꽝꽝 소리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적도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미 전자전기에 의해서 통신은 전부 재밍되고 적들은 지금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레이더도 전부 먹통되고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소리만 들어도 뭐 꽝꽝꽝 소리가 나니까 야 지금 저 인근에 뭔가 난리가 나 있구나. 근데 통신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재밍하고 있구나. 레이더가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재밍했구나. 그거 어떻게 어쨌든 소리가 나니까 지금 큰일 난 거야. 더 보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소리를 나지 않고 그냥 선회하면서 전차의 엔진, 장갑차의 엔진들을 찢어서 그냥 스톱 시켜버리는 겁니다. 탱크든 장갑차든 스톱되면 뭐 끝이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스톱되면 그냥 포탑 돌려서 쏘기라도 하면 되지만 멀리서 산 너머에서 스톱되면 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럼 내려서 뛰어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은밀하게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레이저 무기인데 이걸 이제 갓 개발한 것을 이 두 개나 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적진에서 아주 비밀리에 뭔가 다량의 적의 기갑 차량, 장갑 차량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지원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희한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런 사진인데요. 이거 보시면 그냥 지누크 헬기가 트럭 하나 지금 매달고 있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 보고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미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시스템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러면서 이제 캡션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해놨냐. 제23 화학대대는 공중전력 투입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CH-47F 헬기와 함께 슬링 로드 훈련을 실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에 있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23 화학대대, 23 화학대대는 한국 의정부에 있는 부대인데, 이제 그럼 이게 한국이잖아.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서 공중전력 투입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자, 이 말은 누군가 높은 사람이 검열하러 참관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는 시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H-47F 최신형 진욱 헬기가 슬링로드 장비를 매달고 이동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화학대대다 이겁니다. 화학대대. 화생방 제독하고 하는 그 화학대대 아니겠습니까? 그 뭐야? 또 보니까 이 사진뿐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사진에서 그러면 이 매달고 있는 이 차는 뭐지? 자세히 보니까 장갑 험비입니다. M1165 장갑 험비인데 그냥 험비가 아니고 장갑 험비를 매달았다? 장갑 험비는 바로 적의 기관 총탄에도 뚫리지 않는 그런 장갑재가 보강된 험비인데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냥 이동용 차량이 아니고 적진에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갑 험비를 몰고 이동을 했다라는 말은 적의 기관 총탄이 난무하는 곳에 우리 전력을 투입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군의 화학대대 같으면은 적이 생화학 무기를 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제독하고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대대 아니겠습니까? 사단에 있는 화학대대, 화학중대 이런 게 다 제독 작업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적의 기관 총탄이 난무하는 곳에 화학대대가 들어가? 23 화학대대가? 그럼 뭐야 이거?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진을 같이 또 공개를 합니다. 이 훈련 시나리오에 프랩 훈련이 있다. 이 치누크 헬기가 이 프랩 훈련을 겸해서 슬링 훈련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적지중심 전방 연료 탄약 보급 훈련입니다. 그래서 적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긴급하게 적의 군사 기지를 제압하고 거기에 있는 연료를 보급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 연료가 모자라니까. 자, 그러면 이 치누크 헬기는 작전 반경이 370km거든요. 그리고 23 화학대대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북한 들어갔다 치고 그러면은 영변까지 한 250km 직선거리 되는데 그러면 이 연료 보급 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영변까지 의정부에서 영변까지 바로 넘어가면은 비무장지대 통과해서 그냥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없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23 화학대대를 태우고 만약에 북에 들어간다면 NLL을 크게 우회해서
거의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저공 침투 비행해서 우회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부 이제 전자전 제밍을 딱 걸어줘서 이 북한이 전혀 이 헬기를 발견하지 못하게끔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크게 우회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치누크 헬기의 작전 반경은 370km지만 또 이 장갑 선비 같은 무거운 이 장비를 슬링하고 그리고 병력을 태우고 들어가면 항속거리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만약에 영변에 들어갔다가 치면 나올 수 있는 연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에 들어가서 특수부대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 해군 사령관 이런 사람이 특수전 전문가가 온 게 야 이게 이런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끔 이제 이 퍼즐을 하나씩 끼워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부대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 특수부대들이 그 적의 연료 보급 기지를 장악하고 여기에서 치누크 헬기는 연료 보급을 하고 그 사이에 특수부대들은 들어가서 뭔가 특수작전을 하고 다 하고 나면 연료 보급이 여긴 다 돼 있고 그래서 다시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할 때 AC-130이 들어가서 쏴주는데 레이저 무기로 쏴가지고 조용하게 적의 증원군을 제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장갑 헌비를 싣고 공중 강습하는 부대의 정체는 뭐냐? 23화학대대인데 이 23화학대대는 2012년 미 본토의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에서 이전 배치되어 주한미육군 제2보병사단을 지원하는 화생방 대응부대입니다. 의정부 소재의 캠프 스탠리에 주둔하며 화생방 대응을 수행하는 3개 중대와 핵무기 등 WMD 해체, 호송을 담당하는 각각 1개 중대를 두고 북한 상황에 대비 중입니다. 자, 이렇게 동굴에서 직접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하고 탈취하는 이 훈련을 해왔던 부대입니다. 2018년까지는 한국군 수도기계화 사단, 수기사하고 같이 훈련했었어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권 초창기가 돼서 뭐 종북 작발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그래도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줄 시기였죠. 근데 이제 정상회담 이후로 완전히 그냥 달라졌는데 어쨌든 그런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군하고 같이 안 하고 미군 혼자 하고 그것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장갑 기동 장비를 싣고 들어가서 뭔가 작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것을 높은 사람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화학대대는 5개 중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4화학중대, 61화학중대, 62화학중대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독하는 화생방 오염이 되었을 때 그걸 제독하는 이런 제독중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501 CBRNE 중대. 이게 핵심인데 이 CBRNE가 뭐냐? C는 케미컬이죠. 그리고 바이오로지컬, 라디오로지컬, 누클리어, 그리고 익스플로전. 그래서 생화학 무기와 방사능 그리고 핵무기 익스플로전까지 있으니까 그 핵폭탄까지를 회수하는 그 임무를 가진 중대가 바로 501 CBRNE 중대예요. 그리고 여기 718 병기중대는 뭐냐? 그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탈취하고 회수해온 것을 해체 작업을 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2012년도에 미 본토 워싱턴주에 있었는데 당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 한반도 상황 심상치 않구나 해서 2012년도에 북한 3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으로 이전 배치했어요. 그전에 이 부대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 이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에 있으면서 이 대대는 희한하게도 사단직 속이 아니라 항공여단 제2전투항공여단의 지휘 통제를 받습니다. 왜냐? 북한에 들어가서 작전할 거니까 항공여단장 지휘를 받아. 참 희한한 지휘 통제인데 여하튼 그렇게 지금 배속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대가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 자신들의 기량을 라는 겁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탈취하고 그리고 빠져나오고 하늘에서는 AC-131 레이저로 적의 북한 정원군들을 찢어버리고 하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한미군의 이 CBRN 부대가 연료 재보급을 받으며 공중 강습할 곳은 어디냐? 뭐 영변이냐? 아니면 강선이냐? 아니면은 평양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영변에서 최근 지금 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굴뚝에서 인기가 나고 그렇게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이 재처리하는 그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그리고 강선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고 있다. 농축하고 있다.
라고 지금 미 전문가들이 연구소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취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는 모르는 핵탄두가 보관된 어딘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국방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야, 안 되겠다 쟤들 임계점에 왔다. 일단 저 탈취해. 전면전 때리기는 폭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부터 하자. 라고 하다가 뭐 잘못돼서 뭐 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때리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 정은아 언제 그냥 뺏길지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뺏기지 말고 돈 얼마 주면 주겠다고 협상해서 그거 가지고 스위스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 이 형아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아무튼 이 좌파 사회주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선거판에 제가 이렇게 저는 뭐 그 선거 관련한 평론 안 합니다만은 야 정말 뭐 거짓말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아니면 말고 이제 이거죠. 우리 이 우파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그 정도의 거짓말은 하지 못합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무작정 DNA 속에 거짓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왜 스탈린이 그렇게 결실을 내렸죠.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사람들 조심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